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하고 함께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한국어 3을 공부하고 있는 배소영입니다. Chào các bạn, tôi tên là Hương. Tôi giúp các bạn chương trình học tiếng Hàn tổng hợp trình độ cấp 3. 네, 오늘은 제12과 인터넷 단원을 공부를 해볼 텐데요. 네. 인터넷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정말 편리한 매체입니다. 그렇죠. 수영 선생님께서는 인터넷으로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의 경우 주로 정보는 많이 얻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많은 정보를 얻곤 합니다. 여러분은 인터넷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럼 공부 시작할까요? 먼저 인터넷 관련 어휘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바로 사이트와 홈페이지입니다. 사이트와 홈페이지는 인터넷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찾거나 또 다운로드를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러한 정보를 한 곳에 모아놓은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사이트에 접속하다, 그리고 사이트에 들어가다. 네, 이런 동사들을 같이 사용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다도 역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하고 홈페이지는 상당히 비슷한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럼 검색하다는 무엇일까요? 검색하다라고 쓸 수가 있는데요. 검색이라는 것은 사이트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사이트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을 검색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이 있는데요. 댓글은 대답하는 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댓글을 달다와 같이 사용하는데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어떤 글을 보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 나의 의견을 밑에 대답하는 글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형태로 이제 글을 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댓글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메일 관련 어휘입니다. 이메일이라는 것은 인터넷으로 보내는 나의 편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메일 화면을 보면서 같이 어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메일 화면에서 보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보내기라는 버튼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나요? 제가 편지를 다 쓴 후에 이 버튼을 누르면 나의 편지가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는 것이죠.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버튼입니다. 그러면 이메일 주소를 어디에 써야 될까요? 받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써야지만 편지가 가겠죠. 그래서 이메일 주소라고 얘기하는데 이 주소라는 것은 나의 집 주소처럼 우리가 집 주소가 있어야지 편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다른 사람이 인터넷으로 보내는 편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메일 주소라고 얘기하고요. 보통은 이러한 형태로 돼 있죠. 네, 이러한 형태로 쓰는 것이 이메일 주소입니다. 네, 다음을 볼까요? 역시 이메일 관련 기능들입니다.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답장, 전달과 같은 기능이 있는데요. 답장과 전달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기능입니다. 답장이라는 것은 나에게 편지를 보낸 사람, 보낸 사람이 은희 씨죠. 이 사람에게 내가 다시 편지를 보내는 것을 답장이라고 하고 그러한 메일을 답메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전달이라는 것은 뭘까요? 내가 은희 씨에게 받은 이 메일, 즉 이러한 제목을 가진 메일을 다른 사람에게, 은희 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메일을 보낼 때, 똑같은 메일을 다시 보낼 때 전달하기 버튼을 사용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문서 작성 프로그램 관련 어휘인데요. 문서 작성이라는 것은, 여기서 문서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컴퓨터 상에서 쓰는 글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우리가 글을 쓸 때 그것을 우리는 문서라고 하는데요. 반드시 작성하다라는 동사하고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문서를 작성하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면 문서를 작성할 때, 우리가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할 때 어떠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인데요.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볼까요? 오려두기, 그리고 복사하기, 붙이기와 같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한국어 3이라는 글을 만약에 컴퓨터로 썼다면 이 글을 어떤 기능을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오려두기를 한다면 이것을 잘라서
나중에 다시 사용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복사하기를 한다면 이것과 똑같은 글을 하나 더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붙이기는 오려두기를 한 후에 다시 사용할 때 그것을 붙이기 버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볼까요?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불러오기와 저장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오기라는 것은 이미 다 작성한 그런 문서를 다시 컴퓨터 상으로 가지고 올 때 불러오기 버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기는 제가 다 작성한 이러한 문서를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넣어 놓을 때 저장하기 버튼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단어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선생님하고 또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ác bạn thân mến, chúng ta sẽ xem lại một phần những cái từ vựng trong bài đã học nhé. Ví dụ như ở đây, chúng ta sẽ có cái phần bài là gì? Lựa chọn các cái từ không cùng với nhóm của nó, hoặc là những cái từ mà có nghĩa hơi xa so với nhóm của nó. Chúng ta sẽ lần lượt xem blog đúng không ạ? Homepage, trang web, site, website và 인쇄하기, in ấn. Như vậy thì chúng ta sẽ có ngay từ gì đã? 인쇄하기 là từ gì đây ạ? Không đúng với nhóm này. Tiếp theo, 검색, tìm kiếm. 글씨 모양, mẫu chữ, dáng chữ hay là gọi là hình chữ. 문단 모양, hình của đoạn, của khối viết. Đấy, và 글씨 크기, tức là gì đấy ạ? Cỡ chữ. Như vậy thì ở đây có từ gì là từ không cùng với cả nhóm này ạ? Chắc chắn là từ 검색, tức là tìm kiếm. Đây là một dạng khác với cả nhóm từ chúng ta đang xem. 붙이기, dán đúng không ạ? 잘라내기, cắt ra. 되돌리기, xem lại hay là trở lại. Thế và 보내기. Vậy thì có lẽ là ở đây thì tôi nghĩ là từ 보내기, từ gửi, sẽ không cùng với nhóm nội dung bài chúng ta đang xem, nhóm từ chúng ta đang xem. Chúng ta sẽ chuyển sang một cái nội dung khác nữa. Ở phần bài hôm nay cũng là phần nội dung gì đây ạ? Kiểm tra về từ vựng. Ở phần nội dung từ vựng này chúng ta sẽ xem. Ở đây là các cái miêu tả về các từ mà chúng ta phải tìm kiếm. Vậy chúng ta thử xem từ gì nhé. 컴퓨터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아내는 일. Việc gì ạ? Tìm những cái tài liệu cần thiết ở trên máy vi tính. Đây chắc chắn là từ gì rồi ạ? Từ này tôi nghĩ là từ 검색, lúc nãy chúng ta vừa mới có đấy ạ. 검색, từ tìm kiếm. 인터넷에서 옳은 글에 짧게 답하는 글. Đây là từ comment đúng không ạ? Tức là chúng ta những cái từ mà chúng ta trả lời một cách ngắn gọn cho những cái nội dung mà đã có ở trên internet. Đây sẽ là từ comment hay là chúng ta gọi là 댓글, từ trả lời. 파일에 저장된 기록은 지우는 일. Việc mà chúng ta thì xóa bỏ những cái mà chúng ta đã lưu ở trong file. Như vậy từ này là từ gì đấy ạ? Từ xóa bỏ, 삭제. Các bạn hãy luyện tập nhiều với phần từ vựng đã học nhé. Các bạn thân mến, chúng ta sẽ chuyển sang phần nội dung ngữ pháp. Nội dung ngữ pháp thứ nhất trong bài ngày hôm nay đấy là mẫu câu 으라고 하다. Đây là mẫu câu gián tiếp, trích dẫn lại lời nói của người khác. Và đây là mẫu câu gián tiếp đối với cả câu gì đấy ạ? Mệnh lệnh. Các bạn hãy xem cô 소영 hướng dẫn nội dung bài học. 네, 첫 번째 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료는 인터넷에서 찾으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다를 사용해서 내가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과에서 또 이런 비슷한 형태를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제가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전달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사람의 말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방법과 또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 말로 바꿔서 전달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나의 말로 바꿔서 전달하는 방법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조금 다른 것은 으라고 하다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으라고 하다는 이 사람이 진짜 들은 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자료는 인터넷에서 찾으세요 라는 말을 들은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으세요라는 형태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으세요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거나 요청을 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하고 다르게 명령과 요청을 듣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으라고 하다를 사용해야 합니다. 네, 그럼 다음을 계속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예문입니다. 자료는 인터넷에서 찾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까하고 조금 비슷한 예문인데요. 어떤 점에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 지 말라고가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명령을 들었는데 부정적인 명령을 들었을 때는 지 말라고 하다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들은 말이 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실제로 들은 말은 바로 이것이죠. 자료는 인터넷에서 찾지 마세요. 그래서 지 마세요라고 부정적인 어떤 명령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명령을 들었을 때는 지 말라고 하다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예문은 대화문인데요. 선생님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숙제를 낼까요? 주말까지 숙제는 제출하라고 했어요. 네, 그렇죠. 제출하라고 하다죠. 역시 명령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형태가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말을 들었는지 볼까요? 숙제는 주말까지 제출하세요. 그래서 으세요가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명령을 듣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는 제출하라고 했어요처럼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 제출하다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제출하다이라면은 우리가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드린다는 것이죠. 네, 베트남 말로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nộp trình. Các bạn hãy nhớ đây là nộp trình. Trong đoạn thoại này là gì đây ạ? Khi nào thì phải nộp bài tập. 숙제는 내다. Vậy ở đây là gì đây ạ? Tuần sau hãy nộp bài tập nhé. Tuần sau hãy trình bài tập nhé. Và câu trích dẫn gián tiếp của nó là gì đây ạ? Cho đến tuần sau thì hãy nộp bài tập. Ai đó bảo như thế. Các bạn xem tiếp nhé. Ở đây Urako hata trong mẫu câu mà các bạn đang học đó là gì đấy ạ? Là chúng ta nghe một cái gì ạ? Thức mệnh lệnh từ ai đó. Một ai đó nói một cái câu mệnh lệnh nào đó. Chúng ta nghe cái nội dung đấy và chúng ta truyền đạt lại. Thế thì ở đây nó sẽ diễn ra hai vấn đề. Đây chúng ta sẽ xem vấn đề thứ nhất ở câu này. 한지원 씨가 도와달라고 했어요. Trường hợp này là như thế nào? 한지원 씨가 도와달라고 했어요. Ở đây nhé, đấy là trường hợp 한지원 nói với tôi rằng là gì đấy? 저를 도와주세요. 한지원 nói với tôi là hãy giúp tôi với, đúng không? Thế vậy ai là người hưởng lợi của cái hành động giúp đỡ này? Đấy là 한지원, đúng không ạ? Thế thì tôi sẽ nhắc lại, tôi nói là 한지원 nó bảo hãy giúp nó với. Thì đấy là trường hợp gì đây ạ? 도와주세요 sẽ trở thành 도와달라고 해요. Bởi vì sao? Bởi vì ở đây người nói cái hành động là hãy giúp họ. Đấy, họ cũng chính là người hưởng lợi từ hành động đấy. Vậy ở nội dung này các bạn hãy nhớ là gì? Nếu các bạn trích dẫn một câu mà mệnh lệnh mà cái người hưởng lợi của cái hành động đấy lại chính là người nói thì các bạn sẽ dùng là gì đây ạ? 다라고 하다. Một trường hợp khác nữa vẫn là như thế. 한지원 씨가 정우 씨를 도와주라고 했어요. Trường hợp này thì câu ban đầu ở đây 한지원 nói với tôi, đấy là gì đây ạ? 정우 씨를 도와주세요. Tức là gì? 한지원 nói với tôi rằng là tôi hãy giúp cho anh 정우 việc gì đó đi. Như vậy cái hành động giúp đỡ đấy người hưởng lợi là ai ạ? Hưởng lợi là anh 정우. Thế thì cái trường hợp này là gì đây ạ? Cái động từ giúp đỡ người hưởng lợi không phải là người nói mà là đối tượng thứ ba. Thế nếu đối tượng thứ ba thì gì đây ạ? 도와주세요 sẽ trở thành 도와주라고 해요. Các bạn hãy nhớ như thế nhé. Tiếp theo. Ở đây có trường hợp như thế này. 한지원 씨가 도와달라고 했어요. Thế và gì đây ạ? 한지원 씨가 정우 씨를 도와주라고 했어요. Đấy, thế thì hai câu này là hai câu mà tôi vừa mới xếp lại cho các bạn thấy những cái nội dung ngữ pháp chúng ta vừa học. Tức là chúng ta đang trích dẫn gián tiếp một câu mệnh lệnh. Nếu như mà người hưởng lợi cũng chính là người nói cái câu ban đầu đấy thì sẽ là 다라고 하다. Thế còn người mà hưởng lợi không phải là người nói cái câu ban đầu đấy mà lại là một đối tượng thứ ba thì sẽ là gì đấy ạ? 다라고 하다. Các bạn hãy nhớ như vậy nhé. Chúng ta sẽ chuyển sang nội dung ngữ pháp tiếp theo, 자고 하다. Đây cũng là một mẫu câu gián tiếp, trích dẫn và gì đấy, bảo ai đấy cùng làm việc gì với mình. Các bạn sẽ xem cô 소영 hướng dẫn. 네, 첫 번째 예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원 씨가 메신저로 연락하자고 했어요. 여기 자고 하다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네. 역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전달할 때 쓰는 문법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들은 말은 어떤 말일까요? 같이 볼까요? 우리 메신저로 연락합시다. 그래서 읍시다가 사용되고 있죠. 읍시다는 언제 사용하는 문법이었죠? 다른 사람에게 같이 하자고 권유할 때 사용하고 있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권유를 할 때는 읍시다를 사용하고 이 어떤 권유를 듣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자고 하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연락하자고 했어요처럼 바꿔서 전달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대화문인데요. 같이 한번 선생님하고 읽어보겠습니다. 발표 자료를 어떻게 만들까요? 정우 씨가 PPT로 작성하자고 했어요. 네, 역시 자고 하다가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정우 씨가 저에게 어떤 것을 권유했고 저는 그것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정우 씨가 한 말은 뭘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발표 자료를 PPT로 작성합시다. 역시 읍시다가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권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권유를 듣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작성하자고 했어요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작성하다는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Viết, soạn. Các bạn hãy nhớ thế nhé. Các bạn 네. thân mến, ở trong cái phần bài học ngày hôm nay của chúng ta, các bạn vừa mới học 2 mẫu câu. Đây là 2 mẫu câu trích dẫn gián tiếp. Một là gì ạ? Ở trong câu trích dẫn gián tiếp bảo ai đấy hãy làm hành động gì. Thế và một là gì đấy ạ? Trích dẫn gián tiếp bảo ai đấy cùng làm việc gì với mình. Vậy các bạn hãy gì đấy ạ? Luyện tập nhiều với nội dung bài này nhé. 대화문 영상을 보기 전에 대화문의 상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DM하고 지원씨가 같이 갈 여행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일정을 짜고 있는데요. 여행 장소는 어디로 결정이 됐나요? 제주도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준영과 정우와 DM씨와 지원씨가 각각의 할 일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준영씨는 숙소를 예약하기로 했고 정우는 버스표를 예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M과 지원씨는 여행 일정을 짤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정보가 대화문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행 계획을 짜요. 어디로 가기로 했어요? 모두들 제주도로 가자고 했어요. 그럼 할 일을 한 가지씩 정하죠. 준영 씨에게 뭘 부탁할까요? 숙소를 예약하라고 해요. 정우 씨에게 뭘 시킬까요? 정우 씨에게는 버스표를 예매하라고 하지요. 그럼 우리가 일정을 짜요. 좋아요.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대화문 영상을 잘 보셨나요?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대화문을 보면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DM하고 지원씨가 어디로 여행을 가기로 했나요? 아까 제주도였는데요. 그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죠? 지원씨가 모두들 제주도로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자고 하다를 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한 얘기는 뭘까요? 우리 제주도로 갑시다. 갑시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같이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권유를 다른 사람에게 권유한 말을 듣고 전달을 할 때는 자고 하다를 사용하기로 했죠. 네, 그래서 모두들 제주도로 가자고 했어요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모두들이라고 쓴 걸 보니까 여행을 가는 사람은 여러 명인 것 같아요.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지금 같이 여행을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 명이 일을 나눠서 하기로 합니다. DM을 볼까요? 그럼 할 일을 한 가지씩 정하지요. 한 가지씩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한 사람이 한 개를, 한 사람이 한 가지를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럴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친구가 3, 4명이 있다면 한 사람이 한 가지를 모두 한다면 한 가지씩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한 사람이 2가지 일을 하게 된다면 2가지씩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한 가지씩 정하다 이렇게 사용했죠. 자, 그러면 같이 가기로 한 친구 중에 준영 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영 씨에게 뭘 부탁할까요? 숙소를 예약하라고 해요. 그래서 숙소는 여행을 가서 묵을 수 있는 호텔이나 모텔과 같은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숙소를 예약하라고 해요. 그래서 라고 하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다는 언제 사용했죠?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거나 명령을 할 때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원이 준영 씨에게 할 말은 어떻게 말할까요? 준영 씨, 숙소를 예약하세요. 예약해 주세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DMC, 정우 씨에게는 뭘 시킬까요? 정우 씨입니다. 또 같이 가는 친구는 정우 씨죠? 정우 씨에게 시킬 일은 버스표를 예매하라고 하지요. 역시 라고 하다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일단 마지막에 DMC가 그럼 우리가 일정을 짜요. 그래서 일정을 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정을 짜다는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여행을 가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스케줄을 짜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대화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행 계획을 짜요. 어디로 가기로 했어요? 모두들 제주도로 가자고 했어요. 그럼 할 일을 한 가지씩 정하죠. 준영 씨에게 뭘 부탁할까요? 숙소를 예약하라고 해요. 정우 씨에게 뭘 시킬까요? 정우 씨에게는 버스표를 예매하라고 하지요. 그럼 우리가 일정을 짜요. 좋아요.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두 번째 대화문의 상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계획을 짜고 있는지 함께 볼까요? 지금 생일 파티 장소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하기로 결정을 했나요? 기숙사 식당에서 파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제 루이엔 풍, DM 지원 씨가 각자 역할을 맡아서 하게 될 텐데요. 어떤 일을 하기로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루이엔 씨는 음식을 만들고, 풍 씨는 케이크를 사고, DM과 지원 씨는 함께 친구들에게 연락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를 사용해서 우리 같이 대화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DM과 지원 씨의 대화인데요. 제가 DM 씨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지원 씨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우리 생일 파티 계획을 짜요. 어디에서 하기로 했죠? 그럼 할 일을 한 가지씩 정하죠. 루이엔 씨에게 뭘 부탁할까요? 풍 씨에게 뭘 시킬까요? 그럼 우리가 친구들에게 연락해요. 네, 답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DMC의 대화입니다. 우리 생일 파티 계획을 짜요. 생일 파티를 어디에서 하기로 했어요? 어디에서 하기로 하다는 결정하다의 의미죠. 그래서 어디에서 하기로 결정했어요. 모든 친구들이 다 같이 기숙사 식당에서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확인한 것처럼 자고 하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고 하다는 실제로는 어떤 말을 들은 걸까요? 우리 기숙사 식당에서 생일 파티를 합시다. 읍시다의 말을 듣고 권유하는 말을 듣고 지금 자고 하다라고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DMC가 이제 여러 사람에게 일을 나눠서 줄 텐데요. 먼저 루이엔 씨에게 무엇을 부탁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부탁할까요? 음식을 만들라고 해요. 그러면 실제로 지원 씨가 루이엔 씨에게 할 말은 무엇입니까? 루이엔 씨, 음식을 만들어 주세요. 음식을 만드세요와 같이 부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말을 다시 전달할 때는 라고 하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풍 씨에게는 뭘 시킬까요? 명령을 할 수 있겠죠? 풍 씨에게는 케이크를 사라고 하지요. 그래서 풍 씨에게도 역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풍 씨, 케이크를 사세요. 케이크를 사주세요와 같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시키거나 부탁하는 말을 다시 전달할 때는 라고 하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친구들에게 연락해요. 그래서 DM과 지원 씨가 같이 친구들에게 연락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원은 좋아요.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되다를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다 되다는 끝나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짜기가 계획하기가 모두 끝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화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효영 선생님과 읽기를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Các bạn thân mến, chúng ta sẽ chuyển sang phần nội dung đọc hiểu ở trang 226 sách giáo khoa. Phần nội dung đọc hiểu này chúng ta sẽ cùng xem xét những cái thông báo liên quan đến việc gì ạ? Tìm lại đồ đạc đã mất ở trong trường đại học. Các bạn nhìn ở trên bảng đây. Đây là 공지사항, tức là một cái thông báo rộng rãi, một cái thông báo chung. Nội dung của cái thông báo này là gì đấy ạ? Hãy tìm lại những vật đã mất. Đấy, 조회수 là số người xem. Các bạn biết đấy, tức là cái số người đã view trên cái trang web này hay là số người đã xem cái nội dung này. Đấy. Và ở đây ạ, ngày mà người ta bắt đầu
viết cái thông báo để gì đây ạ? Tìm vật mất này. Đấy. Thứ hai là gì đây ạ? Ai là người viết cái thông báo này? Ở trên thông báo có cái nội dung là gì? 학교 분신문 센터에서 지난 한 달 동안 보관하고 있는 분신문 목록을 게시했습니다. Tức là gì đây ạ? Trung tâm bảo quản những cái vật đã mất ở trong trường đại học thì gì đây ạ? Đã thông báo một cái mục lục những cái vật thất lạc mà trung tâm đã giữ trong suốt 1 tháng vừa qua. 다음에 물건은 잃어버린 학생은 학교 분신문 센터에서 찾아가기 바랍니다. Gì đây ạ? Hy vọng là những cái bạn học sinh đã bị mất những cái món đồ sau đây, đấy, sẽ tìm, đúng không ạ? Tìm lại những cái vật đã mất này ở trung tâm bảo quản vật thất lạc. Các bạn thân mến, là cái 분신문 center, tức là trung tâm bảo quản vật thất lạc đấy, thì là ở trong nhà trường cũng có một cái trung tâm, ai nhặt được đồ của ai thì sẽ gì đây gửi đến cái trung tâm đấy, hay là gì là người nào mất đồ sẽ tìm đến cái trung tâm này để lấy, chẳng hạn là như thế. Ở các cái trường hợp trên ga tàu điện ngầm hoặc là các cái phương tiện giao thông công cộng cũng thế, thì thường nó sẽ có một cái trung tâm bảo quản vật thất lạc này để giúp người ta có thể tìm lại được đồ mình đã mất. Vậy đây là một cái trung tâm gì đấy ạ? Bảo quản vật thất lạc của nhà trường. Thế và nhà trường đã đưa ra một cái thông báo như vậy, một cái công chi sa như vậy. Chúng ta sẽ thử xem là ở cái thông báo này có những vật gì mất. Đây là một cái mục lục, đúng không ạ? Một cái mục lục. Đấy. Đây là ngày này, địa điểm này, vật được thu hồi là gì này, đặc điểm của vật thu hồi này là cái gì, hay là vật mà được người ta chuyển đến đây là cái vật gì. Đấy. Ở bên này là cột ngày tháng, đúng không ạ? Địa điểm, đây là địa điểm mà người ta đã nhặt được, hay là địa điểm mà người ta phát hiện ra cái vật bị thất lạc đấy. Thế còn vật thất lạc là đây. Đấy. Và đặc điểm của vật thất lạc, ví dụ chúng ta sẽ thử xem nhé. Vào ngày 14 tháng 8 năm 2012 ở phòng học tiếng, đúng không ạ? Họ phát hiện ra gì đây ạ? Có một cái vật bị bỏ quên, đấy là cái ô. Và đặc điểm của cái ô này là gì? 간색 바탕에 검은색 춘무늬가 있음. Tức là trên cái gì đây ạ? Chung là 간색. Đấy. Thì có những cái họa tiết là kẻ, đúng không ạ? 검은색. Hay là tương tự như vậy, vào ngày 16 tháng 8 năm 2012 thì ở đâu đây ạ? Ở trong văn phòng của khoa tiếng Hàn. Đấy. Người ta phát hiện ra là gì? Có một ai đó đã để quên quyển Hanbe Sa Tròn, quyển từ điển Hàn Việt. Thế và gì đây? Người ta ghi đặc điểm của nó là sẽ có xỉn. Tức là gì? Còn mới, đúng không ạ? Hankook Chunbansa có xỉn. Tức là gì? Là của gì đấy? Ở nhà xuất bản Hàn Quốc. Đấy. Như vậy đây là một cái list rất là thông thường, căn bản. Đấy, nhà trường sẽ thông báo một cái list như thế này. Ai bị mất đồ thì nhìn vào cái thông báo này để đến tìm lại đồ của mình. Các bạn sẽ xem tiếp một cái nội dung nữa ở trên cái thông báo của nhà trường. 분신물은 찾을 때 학생증은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물건들은 분신문 센터에 9월만까지 보관한 예정이니 그전까지 찾아가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Ở đây có mấy cái này các bạn lưu ý. Tức là khi mà bạn đến để nhận đồ thì gì đấy? Hãy mang theo 학생증, tức là thẻ sinh viên. Thế và gì đây ạ? Những cái món đồ này thì chúng tôi dự kiến là sẽ gì? Chỉ lưu giữ nó hay là bảo quản nó đến cuối tháng 9 thôi. Tức là chúng tôi chỉ lưu giữ những cái vật này đến cuối tháng 9 thôi. Cho nên là gì đấy? Hãy tìm đến để nhận lấy nó trước cái thời điểm đấy. Đấy, và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này có nghĩa là gì đấy ạ? Kết thúc. Thông thường thì trong các cái văn bản thông báo hay là những cái hoạt động có hành chính sự nghiệp chẳng thế. Đấy thì chúng ta hay nói là đến đây là hết. Đấy, hay là đến đây là kết thúc. Đấy thì trong tiếng Hàn Quốc người ta sẽ dùng từ 이상입니다. Đấy. Ở đây quay trở lại có một cái mẫu câu gọi là gì đấy ạ? Động từ cộng với 리은 예정이다. Tức là gì đấy ạ? Dự kiến như thế nào? Ở đây là câu gì đấy? Dự kiến bảo quản đến cuối tháng 9. Đấy, các bạn hãy nhớ mẫu câu 예정이다, dự kiến, dự định như thế nào đấy. Thế như vậy là chúng ta đã xem xong một cái thông báo, một cái công chi sa hang của nhà trường về việc là gì ạ? Nhà trường đã lưu giữ những cái hay là đang bảo quản những cái món đồ thất lạc như thế này. Ai là chủ nhân của những cái món đồ thất lạc đấy mà đã mất vào ngày này, đã được phát hiện ở đâu và có cái đặc điểm như thế này thì hãy đến đây để gì đây ạ? Nhận lại vào cái thời gian là trước cuối tháng 9. Vậy các bạn hãy đọc lại một lần nữa nội dung bài đọc này để hiểu nó rõ hơn nữa nhé. 네, 오늘은 자신의 블로그를 소개하는 글을 써보겠습니다. 이 블로그라는 것은 자기의 관심 있는 것,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글을 써서 인터넷에 올리는 그런 홈페이지를 블로그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블로그가 없다면 여러분이 블로그가 있는 것처럼 상상을 하면서 오늘 글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블로그는 자기의 관심에 대해서 쓰다 보니까 그 블로그를 보면 그 블로그 주인의 관심사나 관심 있는 것이나 아니면 성격 이런 것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소개할 때는 어떤 사람이 이 블로그의 주인인지를 같이 소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누구의 블로그입니까? 루이엔 씨의 블로그입니다. 그리고 이 루이엔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트남 사람인데요. 한국에 온 지 6개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루이엔 씨는 한국에 살고 있는 베트남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에게 베트남 문화를 소개를 한다거나 반대로 베트남 사람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블로그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겠죠. 자, 그러면 다음을 보겠습니다. 블로그를 왜 만들었나요? 한국의 문화와 생활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베트남 사람에게 한국의 문화와 생활을 소개하는 그런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역시 한국의 문화와 생활을 소개하는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한국의 문화와 생활이기 때문에 어떤 장소, 이곳에 가보세요. 장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물건을 사보세요. 한국에서 유명한 물건, 이런 것들을 소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음식을 먹어보세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이런 것들을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글을 써볼 수 있는데요. 글은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문화탐방 방. 여러 가지 책을 사거나 읽을 수 있는 책방. 편한 의자에 앉아 음식을 먹으면서 재미있는 만화책을 볼 수 있는 만화방.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노래방. 편하게 휴식도 취할 수 있고 건강에도 좋은 찜질방. 오랜 시간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 등을 할 수 있는 PC방. 한국에는 이렇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오신다면 여러분도 여러 가지 방을 체험해 보세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효영 선생님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Các bạn thân mến, ở trong phần bài học ngày hôm nay của chúng ta liên quan đến chủ đề Internet, các bạn đã lần lượt học các cái từ vựng và các cái biểu hiện ở trên Internet, đúng không ạ? Ở phần ngữ pháp, các bạn đã học mẫu câu Urago hata và Taco hata. Đây là hai mẫu câu trích dẫn gián tiếp. Một cái là gì đấy ạ? Thức mệnh lệnh bảo ai đó hãy làm việc gì, và một cái là thức mệnh lệnh rủ ai đó cùng làm việc gì với mình. Các bạn hãy luyện tập nhiều với nội dung bài ngày hôm nay. 소영 선생님, 네. 오늘 배운 내용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인터넷에 관해서 배웠으니까요. 여러분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해 본다면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